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인 새로 만든 법이 여러분들 갱신 요구권인데, 갱신 요구 기간이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한 달이요, 2월이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행되기 전에는 1월이었어.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2월로 바뀌었다고. 근데 주택 상가는 몇 월이야, 여전히. 6월에서 한 달 전에 갱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 밑줄 그으셔봐. 거기에 그 1번에다가 갱신 요구 시기 한번 써봐. 갱신 요구 시기. 여러분들 교재는 다 있어. 갱신 요구 시기는 만료 전 6월에서 한 달 사이요, 6월에서 2달 사이요. 상가는 6월에서 한 달 사이요. 그러면 비교해. 헷갈린다고. 상가는 뭐? 6월에서 한 달 사이. 주택은 6월에서 2월 사이 이렇게 비교해 놓으라고. 이게 상가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보기 전에는 한 달이었어. 그래서 이게 12월 달부터 시행되었거든. 이게 법이 이런 규칙이 생겨서. 지금은 6월에서 2월. 그럼 갱신 요구는 한없이 할 수 있어. 딱 한 번이야. 그럼 상가는 딱 한 번이요. 한없이 할 수 있어. 한없이 할 수 있어. 상가는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이 없다고. 근데 주택은 딱 한 번. 그래서 1번 본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2회 밑줄 그어봐. 2회 밑줄 긋고 이렇게 써. 위에 상가는 제한 없다. 이렇게 상가는 갱신 요구 횟수에 대하여 제한 있음 없음? 없음. 단 상가는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차이 이해해버리면 돼. 10년. 그 다음에 일에 한해서 되는 거고, 그러면 갱신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이야, 2년. 갱신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기간은. 그럼 상가는 몇 년이요? 응? 상가는? 아니요. 상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돼버려. 상가는 전 임대차가 3년이면 3년으로 되고, 전 임대차가 2년이면 2년으로 되고, 주택과 달라. 근데 주택은 존속기간이 몇 년으로 봐버려? 다시 한다. 상가는 몇 년이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상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봐버려. 그래서 전 임대차가 3년이면 몇 년? 3년.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상가든 주택이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갱신 요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존속기간에 대해서 상가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주택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끝내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임대인은 갱신 요구권 때문에 불리해. 자, 다시 해. 상가 임대차에서 갱신 요구 오면 몇 년이요? 따라서 모른다. 다시 해. 모른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돼 있어 버리니까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 임대차 기간을 봐야 돼. 다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데, 그럼 상가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몇 년이야? 또 아니야. 다시 한번 법정 갱신은 집에 가서 연구해봐. 법정 갱신은 2년, 1년. 주택도 2년이고 상가도 최단 기간으로 보장이 돼. 법정 갱신은 2년, 1년. 그래서 갱신 요구했을 때는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전 임대차와 같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지. 근데 갱신 요구했어도 2년으로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상가도 똑같아. 머릿속에 기억해. 자, 상가 임대차에서 갱신 요구했을 때 갱신되는 기간은 몇 년? 전 임대차와 같다. 주택은 몇 년? 2년. 근데 각각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몇 개월? 3개월. 그것도 법정 갱신과 똑같아. 법정 갱신이 되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었지? 그것과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다시 자동 갱신 된 경우 상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갱신 요구한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주택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몇 개월? 그럼 임대인은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없어,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주택은 몇 기 연체했을 때 2기 상가는 그래서 여기 똑같아. 3부지 없이 못한다. 상가는 3부지 없이 못한다. 현대 중이고 주택은 몇 분에 2부제. 그리고 여기에 상가 임대차에서는 그래서 저 상가 임대차 한번 보자. 이야기 가르치려면 기분 나쁘지 않게 떨어뜨려도 해야지. 떨어져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지 또. 이제 와서 이것도 모르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2페이지에 상가 임대차 한번 보자. 상가 임대차에서 7번 봐. 7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한번 잡아. 3 시작. 3 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 중. 동그라미 쳐봐 일단.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외우기가 좋게 했는데 나는 전에 선생님하고 다르게 외워놨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50점 맞는 사람 못 봤어? 빨리빨리 바꿔야 되잖아. 마음을 마인드 유연하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 2기 연체 3기 연체의 부는 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아니 한번 따라서고 말아봐라.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상당한 보상 제공. 제가 보상 제공이야. 그 다음에 다 같이 동의 없이 전대. 못한다가 없이가 동의 없이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냥. 아니 그거 여러분 쓰지 말고 한번 이해해버리면 된다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교재 나오면 다 아니까. 이게 못한다가 뭐냐면 따라다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목적 달성하지 못하게 생겼는데 갱신 거절해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가 없는 따라다 현저한 사유. 현저한 사유가 있었어. 그 다음에 대가 뭐냐면 재건축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대부분의 점유회복이야. 대부분의 점유회복. 여기서 일부분의 점유회복은 틀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중은 뭐냐면 임차인이 다 중과실로 건물을 멸실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여긴데 똑같은데 주택 임대차 한 개 더 들어갔어. 갱신 요구가. 다 좀비 속이. 직계 좀비 속이 거주하고자 할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되었잖아 많이. 그래서 임대인이나 좀비 속이 실거주하고자 할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해놓고는 뒤통수 때린 경우 뒤통수. 그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그래서 이거 본다. 환산월차임 3개월 차임에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받을 돈과 자기가 받은 월세의 차액이 얼마? 2년분. 자기는 월세를 50만 원 냈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차임이 50만 원 아니야? 그 50만 원 2년분을 받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높은 금액이겠어? 낮은 금액이겠어? 여기에 높은 금액이다. 이게 높은 금액. 임대인을,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은, 자, 페이지, 101페이지를 한번 보셔. 여러분 101페이지에 위에서 갱신 요구권 나오지? 올해 요게 나올 거니까 주의하셔. 그리고 대항력 있는 없는 알고 요거 외우는 문제 다 맞춘다고. 그래서 갱신 요구권에 양가로 4번을 봐. 양가로 4번 봤더니 2번에 양가로 4번 찾으셨나?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한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 낮은 금액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바꿔. 그러면 이제 높은 금액, 낮은 금액인데 이것을 왜 헷갈리냐면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 받을 권리금과 객관적인 권리금 중에서 높은 금액을 청구해, 낮은 금액을 청구해.
상가 임차인은 낮은 금액이야. 권리금을 할 때인데 거기 헷갈리니까 비교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주택 임차인, 임대인이 뒤통수 쳤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뒤통수 친 놈들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주지 않아야 돼. 알아들었지? 그래서 높은 금액, 요 세 가지 손해배상 중에 에어버려 3위 손중, 높은 금액, 이렇게 보면 3개월쯤 환산, 월 차이, 또 차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돈과 지가 준 돈의 2년분, 몇 년분? 2년분.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중에서 낮은 금액, 높은 금액,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은 우리 주택 임대차 제한을 안 두었어. 상가는 권리금 회수가 문제가 생겨 손해가 생기면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주택은 일반 손해배상 채권에 의해서 만들어 버렸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행사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 자, 읽어보자. 3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몇 회에 하나요? 3번에 1번.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은 몇 년으로 본다? 근데 거기다가 2년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해놓고 상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상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이렇게 상가는. 2번.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때 연체는 승계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거기다가 갱신 요구를 거절을 써놓고 9개 이렇게 써. 9개. 몇 개? 9개. 상가는 몇 개예요? 8개. 상가는 8개. 주택은 9개. 여기 상가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3부지 없이 못한다. 현대중. 근데 주택은 여기 하나 더 들어가서 실거주 목적. 이렇게. 여기는 주택은 2기 연체지만 상가는 3기 연체. 그리고 주택은 하나 더 들어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해놓고 뒤통수 때렸을 때 높은 금액이요, 낮은 금액이요. 어떤 거 중에서 3위 손중. 다시 한번 3위 손중. 3위 손 요것만 외워. 3위 손중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받는다. 3번. 자,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직계 존비속이야. 임대인과 사촌 오면 안 돼. 이런 거. 외할아버지 오면 안 된다고. 존비속, 직계 존속 비속. 직계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3번. 3의 경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을 배상해야지. 이렇게. 또는 이거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야. 알아서. 3위 손중.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제 실제로 갱신되면 이제 또 원래 임대차와 똑같이 돼버려. 그래서 원래 임대차 계약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그랬지? 다만 존속기간은 몇 년이고 2년이니까는 2년 동안에 차임증감 청구할 수 있지. 근데 차임증감 청구해서 증액의 청구는 몇 분의 몇? 주택 상가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 밑줄을 그셔봐. 5번. 5번에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딱 보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딱 보면 대항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요건 확정일자. 1번. 주택 임차인이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후를 갖추잖아.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맞아? 2번. 인주, 동그리 쳐봐. 인주. 당일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겨? 다음 날. 우선 변제권은 인주 마친 다음 날 기준으로 생긴다.
3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대. 해야 되는데 그럼 후순위가 받아갔다면 후순위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없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반복되고. 4번 이제 요 4번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여러분들 요약집 한번 펴봐. 저 한 장 넘겨서 100페이지에 100페이지 맨 좌측 밑으로 한번 봐. 맨 좌측의 지체에 여기에 임대인의 지체. 그게 뭐냐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의 지체. 그리고 임대인의 지체가 있을 때 9번, 10번 있지? 9번에 건물 명도하고 경매 신청해. 살면서 경매 신청해. 그리고 언제 건물 넘겨주냐. 그거 잘 봐. 언제. 보증금 받을 때 넘겨주고 받아야 돼. 그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라는 거야. 넘겨주고 보증금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10번 보면, 9번 보면 지금 같이 봐야 돼.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이 보증금 반환 지체한다 이 말이야. 지체. 그럼 여기서 지체하면 임차인은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맞아? 근데 등기 명령도 신청할 수 있고 경매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 넘겨주고 신청해. 넘겨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경락대금 납부 이루어질 거라고. 경매 절차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경락대금 납부하면 이제 배당금이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경락대금 납부 배당금이 정해지면 이제 보증금 회수해야 되는데 그때는 보증금 받고 넘겨주고 받아. 그건 간단해. 보증금 받으려거든 법원에 가서 보증금 배당 받아가려거든 건물 넘겨줬다는 증표 있어야 돼. 그거. 건물 넘겨줬다는 표 딱 있어야 보증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서 자 경매 신청할 때는 안 넘겨주고 보증금 받을 때는 보증금 받고 넘겨주고 받아. 거기 써놨잖아. 건물 인도 보증금 수령 이렇게 순서가. 자 보자. 4번 봐. 문제 다시. 주택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선고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이게 뭔 얘기냐면 반대 의무 이행이 건물 명도 써봐. 건물 명도. 반대 의무 이행이 건물 명도야. 근데 건물 명도를 그냥 법률 용어로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럼 집행 개시 요건이 뭐냐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 경매 등기하는 게 집행 개시 요건이요. 그러면 경매 등기할 때는 넘겨준 상태에서 안 넘겨주고 그 얘기야.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경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나 건물 넘겨주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때 이 말이랑 같으니까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 그럼 언제 보증금 받아야 된다? 넘겨줘야 된다고? 여기서 동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시행은 임대차 종료 시에 동시행이야. 임대차 종료 시에 동시행이고 지금 임대인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잖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동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 어디서 많이 틀리게 되냐면 모의고사에서 틀리게 많이 내. 여기서 동시행하자고 하면 안 돼. 주의하셔.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4번 이해하셨나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그 말이야. 큰아들이나 장남이나 같아. 장남이 더 간단하잖아. 그래서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린다고.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이런 말을 같아. 그 다음에 5번. 임차주택의 경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경락하는 게 인도 하나 그 얘기야. 지금 넘겨주고 수령한다 이런 얘기지. 자, 5번까지 하고 쉬자고요. 주택임대차까지 마치고 5번. 다음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에 받는다. 이렇게 써봐. 소액보증금 밑줄 긋고 소액보증금을 밑줄 긋고 이렇게 써버려. 세치기. 소액보증금은 순서대로 받아. 세치기에. 특권을 주잖아. 세치기 하도록. 그러니까 세치기 하도록 특권을 주었으니까 확정입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1번. 1번.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빠졌네. 이거 아주 헷갈리는 내용이야. 나도 답을 아무리 봐도 없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보여. 경매 신청 전까지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요. 경매 신청 등기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고. 2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1순위야. 1순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집행법원에 배당 참가를 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 3번. 이의 경우 배당에 참여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에 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원래 선순위가 대항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후, 밑줄 그으셔. 가등기 후 대항력을 취득했대. 그럼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느니지. 본등기 하게 되면 다 소멸해버리니까. 가등기 후 대항력 취득했다. 주택임차인은 본등기 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지. 가등기 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지금 여기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인주 마치고 확정일자 갖췄는데 여기에 인주 마치고 저당권이 있었고 여기서 확정일자 받은 거예요. 지금 이거 잘 봐. 인주 마쳤고 저당권이 있었고 확정일자 받았고 일단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 있는. 자, 보증금이 1억이야. 그리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억이고 경락대금이 1억 5천이야. 1억 5천. 그러면 이런 경우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 있는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그다음 배당에 참여할 수도 있어. 배당에 참여했더니 저당권자가 1억 받고 나머지 돈이 얼마냐? 5천. 그럼 보증금 배당에 참여했더니 5천밖에 못 받았지. 그럼 나가야 돼. 5천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지금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럼 경락인에게 5천만 원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데 대항하고 있는 동안에 또 경매가 이루어졌어. 그럼 이미 우선 변제권 써먹어 버렸잖아. 카드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제2경매 절차에는 우선 변제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2경매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자, 읽어보자. 5번.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갖춘 임차인이 제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크게 생각해봐라. 이런 경우가 주로 그런 경우야. 이거 대항력권을 갖췄고 저당권이 생겼고 확정일자 받다 보니까 배당에 참여하다 보니까 보증금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럼 보증금 다 못 받으면 나가야 돼? 대항해야 돼? 어차피 대항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대항하는 동안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또 우선 변제 선택을 쓰는, 카드 써먹어 버렸으니까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임차주택의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갖춘 임차인이 제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제2경매 절차에서 다시 우선 변제에 의한 배당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 잔액에서 물어보면 엄청 어려워. 이것도 잔액도. 배당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인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인가. 일단 써보자. 잔액. 거기다가 잔액에다가 그 3번 봐. 이의 경우 배당에 참가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잔액 나오지? 그 잔액에다 밑줄 그어줘. 그 잔액. 여러분 시험 어렵게 내버리면 이거 내야 되는데 안 내거든. 그러면 잔액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배당 받은 금액을 공제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써놓고 봐. 그거 설득시키려거든. 다 써걸려. 배당, 만약 이걸 물어본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어야 되는데 법원이 배당을 잘못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배당 받은 금액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배당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적은 돈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어보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렸다 하면 되고 또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지적 수준에 부인하게 좀. 그래서 저게 나와버리면 그냥 틀려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은 되어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 참여했을 때 보증금 다 못 받으면 잔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여기 아시면 돼요. 잔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잔액이 그냥 의처증만 갖고 있어. 만약에 둘 중에 저런 표현을 물어봐 버리면 어떤 것인지 주의하시면 돼. 자, 쉬었다 합시다.